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말했는데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는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시오. 네. 저희가 그렇게 우려하던 이제 1,000명대를 돌파하게 된 건데, 문 대통령은 3단계 격상 검토도 언급하긴 했지만 이제 조금 전 중대본 브리핑을 보면 일단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하게 좀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였는데 두 분은 일단 중대본 발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해서는 그 중대본에서 그 중증 환자 병상 수를 기준으로 이제 역산을 한 데이터가 11월 초에 이제 보도자료에 발표된 게 있는데 이제 수도권은 일일 150명, 전국 270명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보했을 때 아마 마지노선을 한 전국 규모로 할 때 신규 확진자 수 400에서 500명 정도면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신규 확진자 수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나오게 되면은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중환자 수의 2배를 초과할 가능성이 많겠고 아직은 그 수도권에서 13병상 정도의 어떤 빈자리가 있다고 하지만은 중환자 수 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발생한 이후에 한 2, 3주 정도 시간차를 두고 계속 점점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중대본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처럼 추가적인 중증 환자 병상수 확보가 무엇보다도 좀 시급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치료 병상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2,700병상을 확보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것이 2,280병상입니다. 근데 그 중에 사용 병상이 1,840병상이라서 남은 것이 400병상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섰고 병상이 40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포화 상태를 돌입했다라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것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돌파한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치명률이 가장 높은 것이 고령층입니다. 이 고령층 확진자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중대본 자료를 보면은 일단 일일 확진자 수 평균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 일주일간 약 600여 명입니다. 이것이 800명으로 넘어갔을 경우 이제 3단계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전주에 비해서 전주가 487명이었는데 662명이다. 약 100여 명 정도 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60세 이상은 116명에서 219명으로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 그리고 고령층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는 것은 치명률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 병상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문 대통령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검토를 언급을 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예측한 이제 신규 확진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계의 그 수준이 아마 이제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무래도 감염 전파 속도가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로 표현되는 지표가 되겠고요. 또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에서도 이제 중증 환자 60세 이상 발생 비율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중증 환자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중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감염되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역학 조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찾아내고 접촉자에도 접촉자를 격리하는 방법이 감염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텐데 이 역학조사가 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는 지표가 바로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그러니까 자가격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진자로 확인되는 비율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우리가 자가격리 상태로 발생이 된다면 그건 이제 추가적인 전파 위험이 없는 감염자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겠지만은 아무래도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늘어나고 방역망 내 통제 비율 이렇게 처음에 애초에 목표한 것은 이제 5% 이하 방역망 내 통제 비율을 그 80% 이상으로 잡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치들에 좀 많이 못 미치는 역학조사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역학조사 역량이 지금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에 발표된 것처럼 이제 군이라든지 경찰 인력, 행정 지원 인력들이 지금 투입되고 검사를 많이 늘리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3단계 격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위기 상황인데 이게 3단계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잖아요. 뭐 확진자 일평균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로 유지가 된다든지 뭐 더블링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이 그러면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위험도 평가를 했을 때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에서 1000명이 되면은 3단계로 격상한다는 문서적인 기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더블링 되는 속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급속하게 증가할 때는 이제 격상을 한다.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제 거리두기 개편한 어떤 격상 기준이 신규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할 때는 한 2박자 정도 넣는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700명에서 1000명이 발생할 거라는 건 우리가 한 1, 2주 전에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 예.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은 그 당시에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산출해 봤을 때 1.2를 산출했을 때 700에서 1000명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 수 자체보다도 감염의 증가 양상,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다. 그러면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역시 한 박자 늦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좀 가장 빠르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감염 전파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얼만큼 접촉을 많이 하고 만남을 하느냐 이것이 아무래도 실시간 감염 전파 속도를 모니터링한다고 본다면 현재 또 중대본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휴대폰이라든지 지하철, 버스, 교통 이동량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동량이 많으면 사람 간의 접촉이 많고 그만큼 감염 전파가 많겠다. 실시간으로 좀 추적할 수 있는 지표로 또 활용해 볼 수가 있어서 만약 우리가 전국 국민들의 이동량이 줄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보게 되면은 감염제 생산 지수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 추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지금은 이제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 중대본 발표를 보면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이유가 3단계를 막을 좀 마지막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3단계로 가는 격상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좀 아직까지는 부담이 좀 크다라고 분석을 해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올해 1년 전체를 그 불경기 속에 허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려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을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느냐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이미 조금 늦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3단계의 기준이 800명에서 1000명 평균이고 더블링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선제적 조치를 했을 경우에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1000명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제 검사를 해서 또는 뭐 오늘 발표를 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 확진돼서 오늘 발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2주 정도의 텀을 두고 이제 이 기간이 발열이 되고 또는 발현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 조치를 하려면 아마 2주 전에 했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사실 2주 전부터 얘기했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와서 올리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거리두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사실 대구 신천지 사건으로 인해서 대구 전체가 사실 80% 경제 셧다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힘들긴 했었지만 또 깔끔하게 또 이겨낼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전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사실상 수도권 셧다운.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출퇴근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출퇴근 인구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 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이미 한번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공공기관 역시 여기에 따라야만이 3단계의 실질적인 효과를 2주 뒤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역 당국은 이제 3주간 10,000개 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어떤 흐름과 추세를 봤을 때 어떻게 충분히 좀 확보가 되는 수치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중증 환자들을 예. 위한 중환자 병상, 특히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장비가 있고 또 인력이 있고 또 그런 시설이 있는 그런 중환자 병상이 특별히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중환자분들하고 같이 계시기에는 이제 감염 전파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음압이 되어 있고 또 거기를 진료하는 의료진이라든지 또 뭐 그분들을 간병하시는 서비스해 주시는 분들,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다 방역복을 입고 관리하셔야 되는 그런 특수하게 관리해야 되는 병상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공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제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이 이제 검사를 위해서 병실 밖으로 나와서 검사실로 이동한다든지 그분들을 진료하고 간병하셨던 분들이 또 방호복을 벗는 과정에서 감염된다든지 그분들을 통한 다른 환자들이 또 감염된다든지 그런 위험성이 좀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섞여서 진료하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병상 확보를 좀 많이 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제한된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또 집중해서 코로나19 감염 환자만 좀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새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좀 제한된 병상 수 그리고 제한된 인력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코로나19 감염 환자분들만 모아놓게 되면은 그분들 간에는 별도의 어떤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또 의료진도 이제 이 환자 보고 저 환자를 볼 때 방호복을 일일이 갈아입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좀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분들만 좀 집중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검사를 할 때도 그분들을 위한 전용 동선이라든지 전용 검사실이 있게 되면은 다른 환자들이 교차 감염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환자들만 모아서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조금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 좀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병상 확충 또 의료진 충원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 그리고 군의관, 개원의 같은 이제 공공의료 인력 투입안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 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전담 인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이 투입된다고 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거나 확진자가 갑자기 빠르게 또 치료가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공중보건의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이분들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군요. 아시겠지만 의사 같은 경우도 인턴 레지던트로 해서 자신의 분담이나 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코로나를 치료해보거나 환자를 다뤄본 의사와 또 간호사 그리고 신규 인력이 투입됐을 때 그 사람들의 경험은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배워나가면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빠르게 투입을 해서 더 이상 확진이 되지 않는 것,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는 것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이제 정부의 의지로 표명이 되고요. 이 중증 환자의 병상을 추가로 이제 투입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수도권 같은 경우는 현재 333병상 정도의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 13개밖에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87개의 병상을 추가로 늘려서 예. 최소 300개를 마련해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300개를 마련해 둔다고 했을 때 또 추가로 확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300개를 마련함과 동시에 더 이상 또 추가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에크모라든지 중증 장비가 또 따로 필요합니다. 예. 이 장비를 또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까지도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부터는 3주간의 수도권 무료 검사를 통해서 진단 검사의 수를 더 확대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확진자 수가 검사 수가 증가를 하게 된 만큼 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마치 이제 감염 전파가 많은 것 같은 착시 효과와 좀 불안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것이 이제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데 검사가 많아서 확진자 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인지 이것을 구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 검사 양성률을 봤을 때, 그러니까 검사한 검사 수분의 양성이 나오는 비율을 봤을 때, 최근에 3일간을 보게 되면은 3만 3천 건 중에 한 700건 정도 양성이 나왔다가 어제는 이제 한 4만 건 중에 한 950건 그리고 마지막 한 것이 이제 2만 4천 건군에 1,030건의 양성이 나와서 양성률이 굉장히 검사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성률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이 증가하고 있는 양성률 자체가 증가해서 이것이 우리가 못 찾는 단순히 검사가 많아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아니라 실제로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래도 그런 분들을 검사량을 많이 늘리고 검사에 접근할 수 있게 용이성을 높여줌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감염자를 빨리 찾고 그분들이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접촉자분들을 찾아서 격리를 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확진자를 찾아내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존 PCR 검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타액 검사, 신속 항원 검사를 새로 도입을 한 건데 지금 신속 항원 검사의 경우에 정확도 문제 이슈가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양성이신 분인데 정확도가 떨어져서 음성으로 판정하게 되면은 이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음성인데 이제 잘못 양성으로 판정해서 불필요하게 격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정확도 면에서는 일단은 그 제조사별로 정확도의 차이가 많이 큰데요. 최근에 식약처에서 허가된 제품은 그래도 정확도가 비교적 다른 제품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동안 해외에서 어떤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한 메타 분석 이런 것들을 할 땐 여러 제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정확도가 좋은 검사 제품을 사용하면 이런 점을 좀 보완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감도 차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이러스 양이 높을 때는 민감도가 이제 높거든요. 감염력이 높을 때 특히 이제 증상이 열이 있고 기침이 있고 이럴 때는 바이러스 양이 많이 높을 때인데 그때는 이제 민감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은 또 우리가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럼 바이러스 양이 적을 때 놓치는 환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리두기, 손위생을 강조하면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음성이 나오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양성의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여력이 된다면은 신속 항원 검사를 했던 분의 검체를 나중에 모아서 이제 PCR 검사나 또 타액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예. PCR 검사를 동시에 해가지고 우리가 좀 음성으로 판정했지만 놓친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시간 후에 다시 통보해서 양성이 나왔다고 알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놓친 분들에 대해서도 이중 체크를 통해서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신 분들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신속 항원 검사가 이제 특이도는 좀 비교적 좋은 걸로 나와서 이제 예. 양성이라고 나오신 분들은 진짜 양성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양성이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양성이 나오신 분들에 대한 것도 너무 그렇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는 좀 없을 것 같고요. 바이러스가 농도가 좀 낮은 분들을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충분히 우리 개인위생 조치를 좀 철저히 하시면서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는다면은 많은 분들이 좀 검사에 접근하기 좀 쉽고 결과를 빨리 알 수 있고 또 이제 증상이 있는데 이제 좀 가족들 간에 다시 집에 가야 되는지 좀 걱정하시는 예.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게는 좀 충분히 좀 도움이 돼서 물론 집에 가셔서도 최종 결과 나올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검사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사용하면은 검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검사를 어떻게 적용하고 설명해 드리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하고 기대되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백신과 치료제가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또 언제 맞을 수 있는 것인지일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내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6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의 42,000여 명 정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르면 14일부터 이제 긴급 투약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제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치료제 사용 같은 경우는 1월 이전에 끝내겠다라고 얘기했고 백신은 3월 이전에 끝낼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다. 그리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얘기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정부도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백신이나 치료제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4,400만 명분 정도를 사실상 확보했었다라고 발표도 하긴 했었는데 예. 이 부분이 과연 언제 투약될지 근데 결국은 내년 봄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효과가 결국 한 2주 정도 지나면 1월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당초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이 백신을 투여했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기조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주 지난 바로 새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부터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작용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